속된 말로 개같이 깨졌거든요. 걔네가 이제 나 했거든요 그때. 내가 못하면 어쩔 거야. 열심히 하면 됐지. 안녕하세요.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서 웨이주짓수라는 체육관 운영하고 있는 주짓수 관장 길세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덕소 주짓수 파크 소속 권기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전역한 이제 일반인 민간인 권기현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제 생각은 그렇다거든요. 그렇단데 최소한 어느 특정 이상의 수준은 필요로 하다. 그 전제하면은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폴란드 선수들도 그렇고 저기 레그라 캠프라고 해서 마테우스랑 카밀 윌크 얘네 둘이 스크램블이라는 브랜드랑 같이 전 세계 돌면서 레그라 캠프란 걸 하거든요. 걔들 보면은 일본에서 하고 뭐 태국에서 하고 폴란드에서 하고 이렇게 중국에서도 하고 전 세계 돌면서 캠프 비용이 싸질 않아요. 한 3일에 돈 40만 원 정도 하는데 참가자가 항상 이제 꽉 찹니다. 그런 거 보면은 어느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을 하면은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만한 것 같아요. 저는 선수만으로만 생각한다면은 쉽진 않겠지만 운동으로 보면 이제 선수도 있고 코치도 있고 감독도 있고 분야도 많으니까 한국에서만 뿐만 아니라 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해외로 나가서 세미나 같은 거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주짓수가 할 게 엄청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짓수로 먹고 사는 방법에 있어서 저는 외국 유튜브 채널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외국에는 그 분석 채널 있잖아요. 분석하는 채널들이 되게 많아요. 유명한 선수들 앤디 모라사키, 타이난달 프라의 패싱 시스템, 가드 시스템, 최근에는 그 폴라리스에서 리바이가 했던 이제 노기에서 패싱 시스템 이런 걸 분석하는 채널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 보면은 구독자도 많고 특히 그런 거 채널 운영하는 선수들 사람들을 보면은 그 개인 구독료를 받고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통해서 수입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그것도 분석에 대한 자기 특장점이 있으니까 그걸 살려서 그리고 또 그걸 영상화하는 재주가 있으니까 주짓수를 해서 시합을 나가서 플레이어만으로서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컨텐츠 제작자로서 아니면 아까 말했던 코치 이런 교육자로서도 충분히 길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부다비 이런 데 보면은 유능한 코치 영입하고 싶어가지고 안 날라 있잖아요. 돈 진짜 억소리 나게 주고 모셔와가지고 우리 선수들 잘하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해주는 데도 있고 아까 말했던 여행 다니면서도 세미나 하고 자기 시합도 하고 이런 선수들도 있고 딱 어떤 형태를 벗어나서 어떤 이 주짓수라는 거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잘하게 되면은 길이 되게 다양하게 열리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우선적으로 이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만 노력을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실력이 중요한데 이 실력도 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플레이어로서는 그렇게 수준이 높지가 않거든요. 예전이랑 지금은 되게 상향 평준화가 됐잖아요. 예전이랑 다르게 보라띠 선수들도 그렇고 파란 띠만 돼도 잘하는 선수들은 정말 잘하는 요즘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 제 스스로 느끼기에 강점은 그건 것 같아요. 어떤 거를 보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거, 이 선수가 이렇게 했을 때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거를 누군가한테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해야 좋을까? 그냥 취미로 운동하는 사람한테 뭔가 진짜 논문 설명하는 것처럼 이 패싱 시스템에서 핵심은 이 손의 그립과 몸의 각 이렇게 하면 누가 재밌게 배우겠냐고. 그렇죠. 네. 내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지가 잘 돼 있으니까 저는 내가 이렇게 좀 수준 높은 거를 잘 공부를 해서 최대한 쉽게 가공을 해서 잘 전달을 하는 거에 저는 제가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체육관 수업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체육관 운영하고 이런 방향으로 간 것처럼 본인의 강점을 찾는 게 또 주짓수 실력을 늘리고 키우는 거랑 별개로 병행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주짓수에 대한 관심과 노력과 절대적인 그 인풋은 분명히 있어야겠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색깔을
특장점을 같이 찾아서 키우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특장점을 살렸다기보다는 순전히 내 재미로 시작을 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2015년, 14년부터 제 스파링 영상을 찍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아, 이때 이렇게 할 걸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게 남의 스파링을 볼 때도 시합 영상을 볼 때도 아, 요거는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좀 흥미 위주에서 시작했던 게 점점 성장을 해가지고 누군가 물어보면은 내가 설명을 할 때 아, 그렇군요. 이걸 보면은 좋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지식을 전달을 하면은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뭔가 깨달음을 얻는 듯한 모습을 내 말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면은 그 경험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지도자로 가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길을 찾는 게 과정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기현 선수는 말 그대로 선수로서의 역량을 좀 중시해야 하고 그런 시기에 있으니까 경쟁력을 더 갖춰야 되고 그리고 지금 비슷한 나이대에 잘하는 선수들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뭐 국내를 벗어나서 해외 선수들이랑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지금은 더 실력 향상을 도모를 해야 되지 않을까? 선수로서의 저는 지금은 선수로서의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되게 어릴 때부터 운동 시작했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5학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5학년 말? 이제 막 10년 된 것 같은데요. 나랑 비슷한데? 지금 23살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제가 23살에 주짓수 시작했거든요. 23살에 주짓수 시작했고 지금 13년 됐으니까 그냥 나이가 더 많다는 거 말고는 사실 주짓수 경력 측면에서는 별 다를 게 없는 저는 근데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약간 놀면서 하는 느낌이었어서 어릴 때는 제대로 한 건 얼마 안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지금은 그냥 재미로 하기에도 충분한 나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10년까지 할 수 있었던 건 놀면서 해가지고 재밌어서 했던 것 같아요. 이거에 뭔가 목표 의식을 갖고 하는 것도 뭐 동기부여가 되지만은 이게 업이 돼버리면은 맞아요. 조금 스트레스 받고. 지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근데 또 재미로만 하면은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재미만 추구하게 되면은 성장에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온다. 왜냐면은 이 실력이라는 게 재밌는 것만 해서는 어느 경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네. 기현 선수 같은 경우는 가드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하고 재미없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뭐 월드 챔피언십이든 어디든 정점에 있는 선수들, 일정 수준 이상에 있는 선수들을 보면은 가드를 가든 탑을 가든 본인의 거를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 수준에 들어가려면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업이 되고 재미없고 스트레스 받는 거를 더 잘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계속 하게 되고 그게 점점 업이 돼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해외 뭐 이제 루톨로 형제 이런 애들 보면은 그냥 재밌게 하는 것 같은데 탑에서도 뭔가 특출난 정제된 되게 이런 기술을 구사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재능의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부터는 재능의 영역을 발휘를 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선수들이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전혀 아니지만 저는 10년 전에 갔을 때 그 루톨로 형제가 되게 조그만 때 봤거든요. 얘네가 노란띠, 초록띠 막 다 휩쓸고 다닌대 해서 봤는데 움직임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럴만하네 했고 걔네들은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뭐 재미가 됐든 아니면 힘든 고된 자기가 하기 싫은 영역에서 노력을 하든 계속 꾸준히 했으니까 지금 원 챔피언십에서도 그 많은 돈 받고 시합하고 네.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김동현 밈 있잖아요. 그런 스트레스도 필요할 거야. 딱 그 말이죠. 기현 선수가 좀 목표로 하는 건 뭐예요? 목표? 잘하는 거? 내가 한 10년 후에, 5년 후에는 네. 어떤 모습으로 뭐 선수로서 아니면은 어떤 업적을 달성한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일단 선수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알려진 선수가 되고 싶은 거죠. 알아주는 선수. 실력으로. 네. 뭐든 그냥 이제 권기현 하면은 아 그 선수 하면서 다 아는 그런 잘하는 선수. 그 체급에서 제일 잘 치는 애. 네.
그 체급에서 잘 치는 애가 누구 있지 생각하면은 좀 바로 떠오를 만한. 네, 맞아요. 그러려면 노출이 좀 많이 돼야 되는데 시합도 계속 많이 뛰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계속 이제 전역한 지 이제 2달 됐으니까 계속 나가보려고 매달 나갈 생각이에요. 그럼 지금 훈련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일단 본관 저기 덕소로는 시간이 안 돼서 못 가고 제가 오전에만 이제 시간이 돼서 오후에 알바해가지고 오전에 이제 컴페티션 선수부 있는데 가서 운동하고 오후에 알바하고 시간 되면 이제 오후에 시간 될 때는 덕수체육관 가서 이제 사람들 잡아주고 개인 드릴하고 그렇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은 지금 훈련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방식이라 그래야 되나? 네, 선수부 가면은 네, 기술 연습은 맞아요.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일단 그 오로지 컴페티션을 위한 그러니까 기술 수업을 하는데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네. 보통은 이제 뭐 다양한 형태로 스파링, 뭐 스파링 시간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아니면은 뭐 쉬는 시간을 줄이거나 하는 식으로 스파링을 많이 돌아가는 형태로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개인 테크닉의 향상, 기술의 질적인 향상을 좀 도모하기가 어려운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그 컴피티션 클래스는 거기에 대한 보완은 따로 해요. 제가 일단 상황이 그런 그 컴피티션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전역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일단 기량 올리는 데 집중을 해서 스파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스파링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가죠. 아 오늘은 이 기술을 몇 번 써먹어 봐야지 하고 그 생각하면서 스파링을 하고 이렇게 해선 안 되네 하면서 뭐 생각하면서 스파링 하는 것 같아요. 스파링 안에서 이렇게 네, 스파링 조정을 안에서. 하는구나. 네, 뭐가 됐든 효율성보다 이게 왜 대표적인 예가 영어 공부 하잖아요. 영어 공부 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일단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할지 찾아보는데 시간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네. 뭐 미드를 봐야 되나, 학원을 가야 되나, 무슨 어플로 해야 되나. 근데 그게 다 효율적인 방법을 효율적이고 검증된 방법을 내가 찾아서 채택하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주짓수도 그게 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저 주짓수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있었는데 드릴이 뭐 더 중요한가? 스파링이 더 중요한가? 이런 걸 가지고 외국 선수들도 막 설왕설래 했던 그게 옛날에도 있었는데 결국엔 그게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방법을 내가 해서 이 효율적으로 실력을 늘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냥 절대적으로 주짓수를 하는 시간을 일단은 많이 절대적으로 늘려야 실력이 늘 수 있다라는 게 일단은 제 생각이고 그러면서 본인 여건이 허락하는 안에서 최대한 이제 기술에 대한 교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보조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병행을 하는 게 실력 늘리는데 최선이라 생각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는 게.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봐야죠. 선수로서 그 어떻게 보면 유명세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선수로서 네. 유명세. 그러면 그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좀 있어요? 뭐 노출이 많이 돼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긴 하잖아요. 일단 뭐 저희한테 있는 건 인스타나 뭐 유튜브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시합 많이 나가고 뭐 인스타 많이 올리고 이런 거밖에 생각 안 해본 것 같은데 시합 많이 나가면 이제 시합사에서도 올려주는 것도 있고 성적을 많이 내주면 이제 다른 데서도 알아주고 또 따로 포스팅 해주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우선적으로는 시합 많이 나가는 거. 시합 많이 나가서 좋은 성적 내기. 13년 하셨다고 했잖아요. 처음 주짓수를 하게 된 계기? 뭐 13년 전에는 엄청 활성화가 안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알고 시작하셨는지 궁금한데. 일단 시작은 저 군대 있을 때, 네. 군대 있을 때 왜 군인들 그 당시 할 거 없으면 막 TV 보잖아요. 네. 일과 시간 아닐 때는. 그리고 당연히 남자들 모여 있는 데서 인기 있는 거는 UFC였고, 근데 저는 격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원래도 몸이 되게 허약한 체질에다가 운동이라는 거를 고등학교 올라가서 처음 해본 게 농구였어요. 농구 친구들이 이제 인원 모자란다고 농구가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공 던져보고 뛰었던 게
운동에 처음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군대에서 선임들이 맨날 격투기 보는데 선수 소개란 밑에 보면은 그 베이스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뭐 MMA, 킥복싱, 뭐 무에타이 나오는데 주짓수라는 게 그때 되게 많이 나왔어요. 베이스에 주짓수. 그 당시에 주짓수 발음도 뭔가 어감도 이상하고 처음 보니까 저게 뭐지 하다가 이제 전역할 때 돼서 나의 이 허약함을 좀 극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23살에. 네. 남자라면 은연중에 그 DNA에 새겨진 강함에 대한 그 뭐라 해야 될까? 강함에 대한 동경 같은 게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 팔굽혀펴기도 하나 못하고 턱걸이도 하나도 못하는 진짜 깡마르고 되게 허약한 체질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극복하고 싶다. 그래서 운동할 수 있는 걸 찾아봤는데 복싱, 검도 이런 거는 무서운 거예요. 맞고 때리고 하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찾아보니까 주짓수라는 게 있다. 우리 집 근처에. 근데 주짓수는 때리는 게 없대요. 그래서 이제 체육관을 찾아갔죠. 체육관을 처음에 상담하려고 갔는데 딱 체육관 들어가자마자 이제 거기 스파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보다 더 작고 왜소한 형님이 저보다 훨씬 큰 이제 다른 상대를 이렇게 훅 스윕으로 넘기는 장면을 제가 들어가서 딱 본 거예요. 그때 진짜 머릿속에서 약간 찌릿했던 것 같아요. 이거다. 오. 당연히 겉으로만 보이는 모습이지만 누가 봐도 진짜 작은 왜소한 사람이 누가 봐도 체격 이렇게 큰 사람을 뒤집어서 굴리고 위에서 눌러놓는 거 보면서 와 나도 이 운동을 하면은 그 이렇게 허약한 나지만 이걸 극복할 수 있겠구나 이 운동으로 이 생각에 바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주짓수를 시작을 했었죠.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선수까지도 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선수 하려면 이제 강해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강해졌을 텐데 선수 하다가도 막 슬럼프 올 때 있잖아요.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더 강해지지 하면서 올 때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어떻게 막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조금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하고 네. 부끄러울 일인가 싶긴 한데 저는 사실 내가 선수로서 잘하고 강함을 추구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주짓수 시합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컴페티터, 선수, 운동 선수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계속 경쟁하고 싸우고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근데 저는 그 카테고리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주짓수를 시작한 계기 자체가 내가 운동을 잘해서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약해서 허약하니까 이 운동을 통해서 다른 면을 찾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하다 보니까 점점 주짓수가 재밌어서 실력이 올라가면서 시합을 나가게 되고 당연히 이긴 것보다 진 게 훨씬 더 많은데 뭐 이긴 것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그 상황이 나를 선수라는 그 카테고리로 계속 이제 가게 한 거죠. 근데 저는 한 번도 내가 진짜 막 어떤 대회에서 우승하고 뭐 이름 있는 선수가 돼야지라고 하고 주짓수를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주짓수를 통해서 사실 저는 그 약했던 20년 있잖아요. 되게 허약하게 살았던 20년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그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내가 몸이 약하고 이런 거에 아직 남아 있는데 그 생각을 주짓수가 매일매일 계속 깨주거든요. 계속 극복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짓수를 하고 있는 거고 시합은 되게 부차적인 거고 그래서 말했던 거를 잘 공감을 못해요. 근데 진다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했던 것도 크게 별로 없고요. 근데 2015년, 16년, 이 17년, 이 3년 동안은 그게 좀 있었죠. 실력이 없으면은 보통 자신감이 차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실력이 없을 때 파란띠, 보라띠 막 됐을 때 실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두른 벨트에 색깔이 있고 뭐 시합에 국내 시합 나가 보니까 그래도 좀 이기고 그러니까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 가서 깨졌죠. 보라띠 때 미국 AOJ를 갔을 때 유소년부에서 시합하는 애 2명한테 진짜 속된 말로 개같이 깨졌거든요. 탭 5분 동안 탭 4번 치고 막 깨졌어요. 그때 파란띠 이제 막 파란띠 받은 애 16살짜리 애한테 근데 걔네가 이제 조나다 알베스랑 타이난 달프라였거든요. 그때 이제 좀 알았어요. 아
이 진짜 상위권에서 노는 그런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를 미국 가서 그때 느꼈고 그때 되게 막 충격받고 왜냐면 그 전까지는 내가 그래도 좀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깨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내가 주짓수를 왜 시작했고 이 초심을 다시 찾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느는 거에 대해서나 결과가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막 크게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모자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모자란 부분을 뭘로 채울까 어떻게 채울까 이런 생각으로 좀 재밌게 했던 것 같고 당연히 시합 지고 뭐가 결과가 안 좋으면 기분 좋을 수는 없는데 말했던 슬럼프는 왔던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슬럼프가 올 만큼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욕심내서 하지도 않았고 저는 이렇게 말해도 되나?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 기현 선수가 생각하는 결이랑은 좀 다르다. 내 인생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는 도구로서 주짓수를 재밌게 열심히 했던 거지. 주짓수 선수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정점으로 향하고자 막 이렇게 노력을 했던 그런 게 아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슬럼프는 없었고 슬럼프가 없었던 이유 중 하나도 저는 제가 한 만큼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갖추고 있는 실력도 내가 한 만큼 실력을 갖추고 있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디 시합에 내가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시합 안 나가야지라는 생각은 또 안 하거든요. 갖추고 있는 걸로 나가서 싸우고 거기에서 잘 안 되면은 또 안 된 부분을 찾아서 발전시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진짜 딱 이기거나 배우거나 그거는. 그렇죠. 그런 마인드, 정확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기면 좋고 지면은 더 연습하고 왜 졌는지 분석하고 사실 그게 재밌어서 나가는 것 같아요. 결과보단 그 왜 졌는지에 중점을 두는 그렇죠. 거죠. 과정이나 뭐 부가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은 선수로서는 좀 글러먹은 마인드가 아닌가. 제가 생각하는 선수로서 필요한 그 소양에는 그게 있거든요. 투쟁심이랑 경쟁심 그리고 무조건 이 상대를 이겨야겠다라는 그 도끼나 마음가짐. 내가 얘보다 한 번이라도 더 훈련을 더 많이 해서 얘보다 무조건 더 잘하고 더 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좀 이게 투쟁심이라고 하죠. 경쟁심. 이게 좋은 선수, 실력 있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필수 불가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없어요. 컴페티터로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결여돼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저도 근데 그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시합 저도 다음엔 이기면 되지 하고 마는 것 같아요.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장점은 멘탈 관리가 되는 거. 그렇지.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네, 단점은 보완이 잘 안 되는 거지. 약점.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그 선수로서는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내가 지면은 진짜 막 분해가지고 더 훈련 열심히 하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없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결여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태도로 주짓수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제가 주짓수 처음 시작했을 때 2013년 5월 말에 딱 주짓수를 처음 시작해서 제가 6월 말에 시합을 처음 나갔어요. 체육관에서 그때 그냥 나가봐 해서 나갔는데 당연히 졌죠. 근데 이제 같이 시합 나갔던 체육관에 다른 흰띠 저보다 어린 친구도 있었고 더 이제 나이 많은 친구도 있었고 뭐 이기고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리고 누구는 또 유도 선수 출신 해가지고 주짓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파란띠 형들 막 다 누르고 있고. 근데 1, 2년 지나면서 한 명씩 없어져요. 한 명씩 없어져요. 나중에 가서 얘기를 들은 거지만 이제 유도 선수를 했던 친구는 자기가 그래도 엘리트 유도 선수 뭐 고등학교 때까지밖에 안 했지만 엘리트 선수인데 일반인한테 깔려 있고 이게 너무 자존심 상한다. 근데 자기가 또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만큼 실력이 안 되니까 그게 자꾸 자존심 상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주짓수를 그만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이거를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잘 안 됐을 때 받는 스트레스나 상처 같은 거 맞는 또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선수로서 이 더 위를 보고 있다면은 이거를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피할 수 없고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좀 만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잘 케어를 해주고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계속 이제 환기를 시켜주고. 왜냐면은 어린 선수들은 그게 스스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맞아요. 어릴 때 그게 되는 선수들은 진짜 드물어요. 특히 요즘에는 미디어가 되게 발달돼서 그런 천재적이고 이런 선수들을 많이 비춰주니까 우리가 쉽게 접하잖아요. 뭐 천재 파이터, 뭐 천재 주짓대로 해서 접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더 약간 자괴감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애들이 아 쟤는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계속 입상하고 이러는데 나는 운동만 하는데도 잘 안 되고 열등감을 갖고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약간 미디어 영향도 있고 어린 선수들은 그게 쉽게 안 돼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선수로서는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 경쟁심이 제 생각에는 선수로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면서 저도 방금 관장님이 말했듯이 즐기면서 했어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웃으면서 떠들고 막 뭐 레크레이션 이런 건 안 했지만 뭐 기술 연습하고 드릴 하는데 크게 막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힘들면은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고 즐기면서 했어요. 뭐 제가 첫 시합 나갔을 때 이긴 그 제 목적은 엄마가 오늘 이기면은 집 가서 치킨 시켜줄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치킨 먹으려고 이겼어요. 그래서 금메달 따고 엄마한테 가서 한 말이 오늘 치킨 먹는 거지였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승부욕보다는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즐기니까 뭐 이 정도 하고 이렇게 오래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래 하려면은 즐기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방금 관장님이 말했듯이 선수로서는 승부욕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어릴 때 상대적으로 되게 어릴 때 시작했잖아요. 네. 초등학생 때 시작했고 저는 군대 전역한 이제 갓 사회에 나온 성인일 때 시작을 했고 네, 그때 차이가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성인은 내가 먹고 살 것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내가 뭘로 돈을 벌 것이며 어떻게 그 내 인생을 꾸려 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어릴 때 시작하면 좋은 게 이거죠. 집, 뭐 엄마 집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나 키워주니까 먹을 거, 돈 사실 거기에 대한 그 다른 외적인 주짓수나 운동 외적인 요소에 신경이 안 뺏기는 게 되게 크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짓수만 내 이 삶 속에 되게 크게 채울 수가 있는 반면에 성인이 돼서 시작하면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뭐 집안이 잘 살아서 그런 고민을 좀 덜 할 수 있고 더 해야 되고 이런 차이는 좀 있겠지만은 어릴 때 시작하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시작한 선수들이 당연히 어릴 때 시작했으니까 주짓수를 더 빨리 배우고 능숙하게 하고 빨리 숙달이 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것도 있지 않을까. 심리적인 신경이 쓰이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저도 군대 가기 전에는 이런 말에 전혀 공감을 못했어요. 뭐 어떻게 잘하면 되지였는데 전역하고 나니까 알 것 같네요. 사람이 가진 에너지가 무한하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아침에 눈 떠서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뭐 무한 동력이어가지고 계속 뭔가 생산성 있는 거를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력이나 이 리소스가 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어릴 때는 내 친구들이랑 관계, 내 부모님이랑 관계, 그리고 주짓수 이런 되게 단순한 구조였다면은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여자친구가 생기면은 여자친구와의 관계, 뭐 예를 들어 결혼할 사람이 있으면은 결혼에 대한 이 여자친구와의 또 생각과 교류, 그다음에 친구들, 그리고 내가 일하는 곳에서의 관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 그리고 또 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 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한 누가 답을 알려주질 않으니까 맞아요. 지금 이렇게만 말해도 생각할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하고 싶어하는 주짓수의 비중을 더 늘려서 채우고 이어 나가는 선수들이 결국에는 빛을 보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나요? 저도 많이 하죠. 네. 군대 전역하고 나서도 그런 어릴 때 안 하던 고민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선수를 계속해서 내가 잘 살 수 있을지 고민까지 했던 것 같아요. 선수를 그만하는 게 맞을까까지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아서 주짓수가 너무 하는 게 재밌어서 좋아서 그냥 주짓수 계속하고 선수하고 은퇴할 때쯤에 그때 찾아야겠다라고 결론 지은 것 같아요. 부모님은 뭐라고 하세요? 운동하는 거?
저희 부모님은 다 그냥 제가 3형제 중 둘째거든요. 그냥 음, 다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다 혹시 응원해 주시고. 부모님이 좀 재력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뭐 재력이 있으시면은 네. 그건 아닌데 시합도 제가 돈 벌어서 제가 나가고 어, 제가 다 알아서 하는데 그냥 응원만 해주시는 거죠. 반대 이런 건 없고 하고 싶은 건 해야지 이런 느낌. 좋은 부모님이시네. 타이틀을 얻고 이런 선수로서 딱 뭔가 업적을 이룬 그게 있다라면은 이렇게 하기 위해선 나처럼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겠지만 사실 전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주짓수가 좋아서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운동을 업으로 삼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나도 운동하는 이런 삶의 형태를 가지게 된 건데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이제 있기 마련이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특히 이 나이에 진짜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왕성할 나이고 어떻게 보면은 내 미래에 대한 고민이랑 뭐 이성에 대한 유혹 아니면은 뭐 친구들과의 관계 되게 나를 잡아 끄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내가 주짓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비중을 좀 절대적으로 주짓수에 두는 게 꼭 주짓수 선수로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태도를 만들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끌리는 것들을 다 무시를 하고 내가 하고자 했던 거에만 집중하는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왜 승부생이 냉정하잖아요. 맞아요. 기현 선수가 진짜 막 백날 첫날 노력해도 뭐 월드 그러니까 국제적인 타이틀 하나도 못 딸 수도 있어요. 뭐 안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왜 앤디 무라사키 보면 그렇잖아요. 진짜 잘하고 어디 갖다 놓으면은 다 씹어먹고 압살하는데 유독 계속 월드에서 미끄러지잖아요. 계속 타이난 만나서 계속 지고 이번에는 마테우스한테 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세계적인 타이틀은 진짜 모든 운과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 배경에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잘라내고 끌리는 거 잘라내고 주짓수만 계속 몰입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할 수 있는지 계속 여기에만 몰입을 해서 어떤 운을 딱 만나면은 그런 월드 타이틀을 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월드 타이틀을 못 따고 어떤 선수로서 성공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에 그런 자기 절제를 통한 이제 몰입을 하는 경험을 크게 하고 나면은 그게 어떤 방향으로든 나를 좀 좋은 방향으로 데려간다고 생각을 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아쉬운 건 그거죠. 제가 27살에 직장 생활을 처음 딱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그거였죠. 누가 날 먹여 살려주는 게 아니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그 전까지는 그냥 지금 한 것처럼 26살 이때까지는 저녁에 저기 펍이나 이런 데서 알바하고 뭐 술집에서 일하고 낮에 운동하고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하면서 한 달에 뭐 버는 돈 해봐야 뭐 50만 원에서 60만 원, 뭐 많아봐야 7, 80만 원인데 그 돈으로 이제 27살에 내가 한 달에 5, 60만 원 벌면서 이 운동만 하는 게 이게 맞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되게 회의적이었고 저는 그리고 애초에 저는 24살 때, 4살 때 생각을 했어요. 딱 이거 3년만 미친 듯이 주짓수 해보고 내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이걸 뭐 전업 선수로 하겠다 이런 거를 좀 접자. 그래서 한 2년 정도? 2년 정도는 막 아침에 운동하고 점심에 운동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월드에서 퍼플 때 1회전 지고 저기 아부다비 갔던 월드 프로에서도 1회전에 지고 이제 그때 씨, 나는 아니구나 난 재능이 없구나 이렇게 해서 방향을 틀고 타협을 한 게 있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좀 어리석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재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기도 한데 그 대기만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에 크게 되려면은 꾸준히 긴 시간을 투입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리니까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빛을 보지 못하면은 난 재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에 좀 사로잡혀서 너무 쉽게 이거를 좀 놓은 게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선택이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로 인해서 지금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활이나 삶의 형태 되게 만족스럽거든요. 재밌게 주짓수 할 수 있고 주짓수 하는 사람들이랑 또 재밌게 지내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근데 만약에 선수로서 욕심이 있다 그러면 그런 흔들림에도 좀 묵묵히 해봄직하지 않나. 그 당시에 저는 한 3년 4년밖에 안 했던 이 되게 초보였지만 기현 선수는 이미 10년 정도 한 네. 베테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좀 더 흔들림 없이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잘 새겨듣겠습니다. 뭐 새겨드릴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막 선수로서 좀 자기 의심이나 이런 것도 네. 있어요. 자기 의심이요. 내가 뭐 잘하는 게 맞나? 내가 어, 선수로서 가치가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나요? 있었죠. 군대에서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 군대만 가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맞아요. 같아. 근데 뭐 의심해서 뭐 하나가 결론이었어요. 그 의심의 결론은 뭐 의심해서 내가 못하면 어쩔 거야.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결론 났어요. 되게 건강한 방향이다. 네. 생각 방식이다. 저는 체육관도 10년 다녔으니까 지금 뭐 떠난 관원분들 한 500명 될 것 같아요 아마. 체육관이 잘 되네. 왔다 갔다 많이 하셔가지고 그 체육관 안에서의 사람들과의 부딪힘 때문에 헤어진 나가신 분들도 있고 그냥 개인적인 일 때문에 나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이 주짓수를 그만둠으로써 삶의 활력이 사라지지 않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언제든지 다시 오셔서 같이 뒹굴고 싶다를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들으니까 저랑 진짜 세대 차이? 나이 차이? 왜냐면 저는 이제 30대 중반이고 이제 후반에 접어드는 나이고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각자의 사정이라는 게. 누군가 체육관을 떠나고 운동을 떠난 사람들한테는 각자의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뭐 개인의 어떤 그냥 단순히 흥미가 식어서든 아니면 체육관 안에서의 인간관계가 원활치 못해서든 뭐 무슨 이유가 있든 간에 사실 저는 떠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 건 없어요. 본인 선택이고 본인 사정이니까. 근데 제 주짓수가 삶에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주짓수가 싫고 주짓수가 하기 싫고 이런 게 아니면은 어디서든 주짓수는 좀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되게 좋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다른 스포츠는 잘 안 그런 것 같은데 주짓수를 좀 꾸준히 하고 어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딜 가도 주짓수를 통해서 사람을 쉽게 사귈 수가 있더라고요. 외국을 가도 그렇고 그냥 주짓수 체육관만 가면은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고 잘 어울릴 수 있고 그게 주짓수의 장점인 것 같아요. 주짓수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좀 겸손하고 이 사람이 가진 기술, 실력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고 진짜 모난 사람이 아닌 이상은 되게 잘 어울릴 수 있고 이게 주짓수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쉽게 연결을 해주는 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주짓수가 어떤 사정으로 떠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디에서든 내가 주짓수가 싫어 이런 게 아니라면은 계속 주짓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좋거든요. 이게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진짜 많아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말이 없는 성격이라 촬영할 때 말이 너무 없어서 막 오디오가 많이 비면 어떨까 어쩌지 막 이랬는데 원장님이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걱정을 좀 덜었고 재미있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사람들이 재미있게 볼지 걱정이네요 좀. 재밌게 편집해 주실 거라고 믿어야죠. 편집만 믿어야겠네요. 저는 나이가 드니까 말만 많아져가지고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렇게 말하라고 멍석 깔아준 데서는 또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말 많이 했는데 듣기에 좋은 말, 뭐 재밌는 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편집에 달려 있는 것 같고 주짓수 관련돼서 말하는 거 좋아해요. 좋아해서 이런 거 할 기회가 있거나 자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짓수와 관련된 뭐 그런 말할 자리가 있으면은 찾아주세요. COS라는 단체가 저희가 사랑하는 이 주짓수 씬을 크게 더 양질의 씬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한 이 영상도 거기에 도움이 조금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길세민이었습니다. 권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